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6대 은행장을 소집합니다. 이 행사 이름이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입니다. 이 고통분담이란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불안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타이밍에 은행장들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 만남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제 관련 일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요 일정만 봐도 2차 전지 산업 간담회, 무역협회 방문 등 활발하게 기업들을 만나며 야당이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은행업은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위기론이 제시되는 산업이 아니고 오히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에 은행권에선 벌써부터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은행업 횡재세 도입을 외쳤던 것을 떠올리며 또 한 번 은행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어려우니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은행이 이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사회적 기여를 늘려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우리가 비판해온 바로 관치금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런 관치금융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당론,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인 정책 기조로 채택한 법안들을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5대 국민 민생 법안을 선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공표했는데요. 이 중 은행이 대출이자를 받을 때 가산금리를 항목별로 공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과 자본비용 등 가산금리를 반영해서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가산금리를 공개해서 차주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이 공개되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새로운 법안을 내놨는데요. 금리 공개 관련된 내용은 삭제됐지만 은행이 정책 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금을 차주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기업들이 반대했으니 한 단계 수위를 내렸고 따라서 이제는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야당 내부의 주장입니다. 네. 과거 간접적인 금리나 유도에서 이제 직접적인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한 발 더 나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거대 야당이니 사실 이제 법안 통과가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렇다면 정부, 금융당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이 이른바 횡재세 관련 입법을 했을 때부터 금융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민간 금융사의 금리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햇살론을 예시로 보듯이 차주가 지원받는 기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부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은행들 입장에서는 비용은 들고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 정책 대출을 내줄 요인이 낮아져 금융 취약계층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은행권이 2023년에 출연금으로 차주들로부터 3조 원 정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순이익도 법안 내용에 비례해서 감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단순히 법 통과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전망인데 국무총리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행사하다가 탄핵당한 상황에서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야당의 핵심 법안을 거부하기엔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예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